14점이요? 이걸로 주세요. 요거 24,000원. 24,000원이요? 엄청 비싸네요. 주세요. 자, 그래서 이 방어 한 마리가 34만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동안 생선을 많이 사긴 했는데 한 마리에 34만원짜리 생선은 처음 산 것 같아요. 자, 지느러미를 잘라내고 스키빗기를 하겠습니다. 생선 처리하는 과정은 많이 보셨을 테니까 굳이 설명을 안 하고 빨리빨리 넘어갈 건데요. 생선 사실 때 이거 몇 명이서 먹어요?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 생선 같은 경우는 14.2kg인데 이런 특방어, 저렇게 빵이 좋은 방어 같은 경우에는 대략 50% 정도가 순살이 나와요. 그럼 이제 순살만 7kg 가까이 나온다는 얘기죠. 근데 회를 일반적으로 한 명이 먹을 때 1인분에 200g에서 300g 정도를 잡습니다. 그런데 순살만 7kg가 나오니까 200g으로 따지면 35인분, 300g으로 따져도 23인분이 넘어가죠. 물론 어떤 사람들은 혼자서 500g을 먹기도 하고요. 생선이 너무 기름지다든지 향이 강한 경우에는 그만큼 먹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걸 감안해서 구입하시면 되는 거죠. 자, 껍질을 제거한 다음에는 대가리를 잘라주는데요. 자, 목을 한번 꺾은 다음에 대가리를 분리했습니다. 자, 그리고 간단하게 세척을 해주고요. 자, 심장도 굉장히 큽니다. 이건 잘 보관해 두겠습니다. 자, 이제 배를 갈라줄 건데요. 항문에서 약간 위쪽으로 갈라줄 거예요. 그리고 가마살 라인을 타서 잘라줍니다. 방어를 저렇게 잡는 이유는 방어의 배꼽살을 양옆을 붙여서 하나로 만들어주기 위함입니다. 대개는 뱃살에 배꼽살을 붙여서 썰지만 저는 배꼽살만 따로 잡아서 최대한 특수 부위를 많이 뽑아낼 거예요. 잡는 과정에서 쓸개즙이 터지는 바람에 살에 조금 먹었는데요. 저 때는 최대한 빨리 세척을 해주시고, 그리고 만약에 속살에 쓸개즙이 들어갔다면 제거해 주셔야 돼요. 자, 안에 칼집을 넣고 신장을 제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숙성을 해야 되니까 최대한 깨끗하게 전처리를 해줬습니다. 자, 가마 같은 경우에는 가마살을 따로 바를 겁니다. 자, 가마살 손질의 구체적인 영상은 예전에 방어편에서도 몇 번 다룬 적이 있으니까 저런 모양으로 잘라낸다는 것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짜투리는 구이용으로 빼두고, 대가리에서도 살을 4곳을 발라낼 겁니다. 자, 일단 아가미를 앞뒤로 끊어서 제거를 해주고요. 자, 아가미 밑에 쪽에 있는 저 울대도 따로 살을 발라낼 거예요. 자, 피를 잘 닦아서 보관을 해주고, 그다음에 내장을 먼저 손질을 좀 할 건데요. 오늘은 내장도 좀 먹어볼 겁니다. 겉에 붙어있는 지방이나 근막 같은 것들을 칼로 제거를 해주시고요. 이 부분이 들어가면 느끼하고 비린맛이 날 수 있어요. 그리고 위장을 가른 다음에 펼쳐서 칼로 긁어주면서 지저분한 부분은 잘라내고 깨끗하게 씻어줍니다. 그 다음은 방어 창자인데요. 방어 창자 역시 적당한 사이즈로 자른 다음에 내장 지방을 떠내고 속을 갈라서 흐르는 물에다 깨끗이 씻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과 함께 우유에 담가놨습니다. 자, 이제 대가리를 마저 손질을 해볼 건데요. 일단 정수리살을 파낼 겁니다. 정수리살 같은 경우에는 저런 식으로 껍질을 좀 까주면 위치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칼을 넣고 삥 둘러서 도려내주면 정수리살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양옆으로 2개가 나오지만 오늘 보여드릴 게 많기 때문에 한쪽만 보여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은 볼살이에요. 볼살도 구분하기 좋게 껍데기를 좀 까준 다음에 부드러운 부분과 단단한 뼈 사이에 저렇게 칼집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뼈를 타고 저렇게 조금씩 파 들어가게 되면 칼끝이 안고 있는 데랑 만나고 앞쪽을 한번 잘라주면 저렇게 볼살이 나오게 됩니다. 정수리살과 마찬가지로 두 쪽이 나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입천장살입니다. 입천장살은 저 위쪽에 하얀 막을 제거를 하면 보이는 붉은 살인데요. 작은 칼을 이용해서 저렇게 도려내듯이 떠내주셔야 돼요. 상당히 번거롭기 때문에 어지간히 큰 생선의 대가리가 아니면 저렇게 파내기가 쉽지 않은 부위입니다. 자, 사이즈도 아주 작죠. 자, 이제 몸통 손질합니다. 몸통 같은 경우에는 배꼽을 항문에서부터 위쪽까지 따로 발라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배꼽살이에요. 생선 자체가 크니까 배꼽살도 사이즈가 아주 좋습니다. 이제 오롯이 뜨는 거는 많이들 보셨을 거고요. 저보다 잘하는 분들이 많아서 굳이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껍질 자르고 살 자르고인데 칼이 작은 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생선 살이 너무 두껍다 보니까 원래 2번 정도면 끝까지 들어가는데 3번이나 칼질을 해줘야 됐어요. 자, 그 다음에 가운데에 분리되어 있는 살을 살살살 떼주면 되는데 해동지로 꼬리를 잡고 하면 안 미끄러집니다. 자, 살이 엄청나게 두꺼웠어요. 자, 오롯이를 뜨고 난 다음에 저렇게 뼈에 붙어있는 살이 나올 때가 있어요. 오늘 생선을 너무 비싸게 샀기 때문에 저 부분도 알차게 도려내 줍니다. 저런 부분을 회로 먹기에는 모양이 좀 안 좋지만
잘 모아두면 쓸 데가 있습니다. 쓸개즙이 닿아서 색깔이 변한 부분은 제거를 해주세요. 맛있는 부위에 묻어서 눈물이 좀 났습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죠. 자, 너무 크니까 반을 자르고 손질을 할 건데요. 일단 앞부분의 갈비뼈부터 제거를 해줄 거예요. 자, 이렇게 덩어리가 크면 단칼에 잘라내기보다는 갈비뼈를 두세 개씩 타면서 최대한 뱃살의 양을 지켜주세요. 단면이 좀 깔끔하지 않다고 해도 저는 수유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근막도 내장이 닿아있던 곳이기 때문에 아주 얇게 제거를 해줬어요. 저 부분은 질기기도 하고요. 먹었을 때 안 좋은 향이나 맛이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가운데 지하이 부분을 제거를 해줄 거예요. 자, 이제 배꼽살을 손질을 해볼 건데요. 배꼽살 위쪽에 있는 저 질긴 막들을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튀어나와 있는 부분은 저렇게 깎아내듯이 제거를 해주시면 되고요. 안쪽으로 움푹 파여져 있기 때문에 칼을 U자 모양으로 좌우 방향에서 파고 들어가야 최대한 로스를 줄일 수가 있어요. 14kg에서 살이 저거밖에 안 나오는 귀중한 부위니까 최대한 살을 파먹지 않도록 조심조심 발라줬습니다. 칼이 잘못 들어가서 살을 날리면 너무 속상하겠죠. 저렇게 한꺼풀씩 벗겨내고요. 마지막으로 칼로 한번 긁어서 혹시라도 있을 이물질을 제거를 해줍니다. 그리고 껍질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키친타올로 잡은 다음에 약간 칼집을 주고 잘 당기면 벗겨줘야 되는데 생선이 커서인지 신선해서인지 쉽게 벗겨지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낑낑거리면서 껍질을 벗겨줬습니다. 자, 저렇게 벗겼을 때 가운데 있는 부분은 잘 벗겨지지가 않아요. 저럴 때는 칼로 도려내서 제거를 해줍니다. 자, 이제 사이살인데요. 지아이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 부분 같은 경우에는 탈피를 해준 다음에 가시가 없는 곳만 바르는데 이제 주의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 붉은 살에 충이 가장 많아요. 자, 지금 보시게 되면 가운데 거뭇거뭇한 자리가 있는데 저기를 저렇게 뚝 하고 잘라서 보게 되면 벌레가 파먹고 죽은 자국이나 혹은 벌레가 나오기도 합니다. 제가 사실 국산 방어를 잘 안 쓰는 이유가 저놈들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큼직하게 잘라서 벌레가 있는 부분은 저렇게 제거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제 막 살아서 움직이고 있죠. 저걸 볼 때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저 어마어마한 사이즈의 충도 나와서 어차피 잘 안 먹는 부위이긴 하지만 자, 보십시오. 으악! 너무나 끔찍한 광경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꼬리 쪽도 손질을 해보겠습니다. 꼬리 쪽 역시 가운데 혈압육을 큼직하게 잘라냅니다. 그 혈압육은 먹을 거긴 하지만 저렇게 다시 반을 갈라가지고 혹시라도 충이 숨어있는지 확인을 꼭 해줘야 돼요. 다행히 이 부분은 없었습니다. 자, 꼬리살 같은 경우에는 생선이 이 정도로 크면 안에 심줄도 많고 기름도 앞쪽에 비해서는 적은 편이기 때문에 그냥 회로 먹기에는 별로 맛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렇게 얇게 떠준 다음에 김밥에 넣을 겁니다. 앞에 이제 뼈에서 긁어냈던 살과 이 꼬리살을 저렇게 따로 담아줬어요. 자, 이번에는 등살을 손질할 겁니다. 살 크기가 굉장히 크죠? 자, 탈피를 해주는데 기름이 너무 많아서 라텍스 장갑이 계속 미끄러졌어요. 자, 기름이 많으니까 탈피는 아주 깔끔하게 됐습니다. 나단, 예. 등살임에도 불구하고 기름이 줄줄 흘렀어요. 그래서 맨 끝에 삼각형 모양으로 잘라내고요. 저 부분을 날개살이라고도 하더라고요. 뱃살은 맨 밑에 대뱃살을 잘라주고요. 그 다음은 저렇게 가운데에 칼이 들어가서 왼쪽 오른쪽으로 탈피를 해줍니다. 근데 이제 껍질에 살이 너무 많이 붙었잖아요. 하지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저것도 따로 탈피를 해서 아까 발라낸 꼬리살과 짜투리살과 함께 먹으면 돼요. 자, 이 부분은 참치로 따졌을 때는 대뱃살이라고 하는 부위인데 기름도 가장 많고 식감도 굉장히 좋은 부위입니다. 자, 그리고 벗겨낸 껍질도 따로 잘 모아뒀어요. 자, 껍질을 어떻게 쓸지는 잠시 후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울대살인데요. 울대살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 뼈를 두고 좌우로 아주 작은 살들이 있어요. 그리고 저렇게 껍질을 벗겨주면 울대살도 회로 먹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너무 작아서 버리는 부위죠. 그 다음은 가마살이에요. 가마살 같은 경우에는 해동지로 껍질을 잡고 쭉 당겨주는데 속살이 좀 많이 딸려왔어요. 가운데 가시에 칼집을 한번 내주고 혼의 눕기로 가시를 뽑아줍니다. 자, 이제 머리 쪽에서 발라낸 살들을 손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리살, 볼살, 정수리살은 피 먹은 부분을 따로 제거를 해주고요. 살에 붙어있는 하얀색 질긴 부분도 잘라줍니다. 저 부분은 질겨서 먹을 수가 없어요. 붙어있는 껍질도 제거를 하고요. 붙어있는 섬유질도 제거를 해줍니다. 자, 이렇게 손질을 하고 밥을 가져왔어요. 자, 이렇게 좋은 생선이 있으면 초밥을 안 할 수가 없겠죠.
초밥을 만든 다음에 김을 한 장 반을 이어서 붙여줬습니다. 그리고 재료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소, 격구, 오이, 조생강, 무순, 와사비를 넉넉히 바르고 새우튀김과 방어살을 듬뿍 올려서 말아주는 거죠. 그 다음은 초밥도 할 거예요. 초밥 같은 경우에는 다시 보여드렸으니까 그냥 했다는 것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모아놨던 껍질은 어떻게 하느냐? 소금을 넣고 소주에 생강을 담아 만든 생강수를 넣은 다음에 삶아줄 거예요. 막 대단히 맛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야채와 함께 꼬들꼬들하게 씹히는 맛이 나쁘지 않습니다. 대신 이걸 하려면 스키비끼를 하거나 비늘을 싹 다 쳐야 한다는 준비가 필요하죠. 2분 정도 삶아준 다음에 얼음물에 식혀주세요. 그리고 다시 물을 올리고 소금을 넣고 앞에 넣었던 생강수를 넣습니다. 자, 이번에는 내장을 삶을 거예요. 방어의 위와 간, 심장, 그리고 창자까지 푹 삶아줍니다. 껍질 같은 경우에는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줍니다. 방어 껍질은 꽤 오래 삶았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질감이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좀 작게 써는 편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양파와 시소, 오이도 얇게 썰어서 함께 버무려 주세요. 자, 이제 썰러 갔습니다. 그릇이 없어서 큰 도마에다가 종이 호일과 대나무 잎을 깔고 저렇게 바로 썰어서 먹을 수 있게 했어요. 방어 먹으라고 하는 모임이 있었거든요. 근데 형이 산 그 사진 보냈더니 다들 부럽대. 이날 11명 정도가 모였는데요. 다들 다른 시간에 와서 썰어서 먹고를 반복을 했습니다. 혈압육은 최대한 제거를 했고요. 그래서 가장 먼저 온 친구들과 먹을 수 있는 부위를 이렇게 썰어서 도마 위에 종이 호일을 깔고 댄잎을 놓고 회를 올리는 중입니다. 자, 뱃살은 얇게 떠야 질기지 않겠죠. 지방이 매우 훌륭하게 박혀 있습니다. 내지는 방어 내장인 것 같아. 순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신기하다. 방어 영통. 내장도 먹어요? 먹을 수 있지. 근데 귀찮아서 버리지. 제주도 같은 데서 김치찌개 끓여 먹는데. 약간 얘는 위. 그냥 돼지고기처럼 생겼다. 돼지 내장 같아. 간 하나만 입에 넣어주세요. 예, 뭘로 드릴까요? 수전증 우와. 맛있어? 자, 이렇게 초밥도 같이 먹었고 옆에 방어 김밥도 있죠. 자, 껍질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스미소를 뿌려서 먹었습니다. 이건 사이살인데요. 상태 좋은 부분만 썰어서 올렸어요. 사이살 같은 경우에는 소금과 참기름을 뿌려서 먹는 게 제일 맛있습니다. 사이살이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어. 방어 잡으면 얘가 제일 맛있어. 나는. 가마살은 식감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제가 방어에서 가장 좋아합니다. 몇 명이지 우리? 10명. 10명? 10개인다고. 11명. 배꼽살 사이즈도 역대급인데요. 약간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좀 얇게 뜨는 것이 맛있습니다. 천장살. 좀 더 편하게. 그리고 이게 울대살. 볼살 드실 분. 저요. 오빠 저 조순인데 손 들고 가위바위보로 합시다. 오빠 저 조순인데 근데 저 촬영 계속 했는데 몰라. 세판나 이겨봐 뭐라 말해. 해야 돼 빨리 주신 분은 다음 거 못 먹어요. 오케이. 그래야죠. 사이가 나가고요. 일부러 그런 건지 모두를 위해 희생하셨다. 자, 이렇게 중간중간 회를 더 떠가면서 먹었는데 열심히 먹고 마시다 보니까 촬영하는 분께서 정신이 혼미해지셨는지 화면이 엉망이네요. 3일을 더 숙성시켜서 친구인 용셰프와 먹어보기로 했습니다. 어디부터 잡아야 돼? 오, 근데 저 뱃살 기름 잠깐 좀 찍을 수 있나? 어이구야. 참치를. 이야. 손질은 오히려 작은 덩어리가 쉽습니다. 저런 식으로 뼈를 타고 칼을 집어넣기만 하면 됩니다. 특히 단면이 잘 보이니까요. 칼이 크게 잘못된 방향으로 갈 걱정도 없어요. 만약에 손질이 자신 없으신 분들은 그냥 이렇게 작게 썰어가지고 손질을 하시면 오히려 훨씬 더 접근이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큰 생선 같은 경우에는 숙성을 했을 때 나오는 포텐이 더 크기 때문에 다 화로로 먹기보다는 조금씩 숙성을 해서 먹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기름이 굉장히 많죠.
사이드에 노출됐던 부분은 가볍게 잘라서 제거를 해주세요. 갈변이 되고 비린내가 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형님 어차피 안 먹을 거니까. 이거 봐. 이런 데 박혀있어. 자, 저거는 기생충이 박혀서 죽은 흔적입니다. 저런 게 나오면 다 도려내줘야 돼요. 또 있죠? 먹어서 건강에 엄청난 문제를 일으키진 않지만 위생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다 제거를 해줍니다. 저렇게 회를 뜨다가도 붉은 살 쪽에 보면 기생충이 있던 흔적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렇게 잘라내줘야 하는 거죠. 신기하게도 이쪽 면에는 기생충이 있던 자리가 굉장히 많아서 모양들이 삐뚤빼뚤한 이유도 저런 걸 싹 다 도려냈더니 그렇습니다. 야, 넘어가는 데가 없냐. 자, 숙성을 했더니 살 사이에 박혀있는 기름기가 훨씬 더 도드라지죠. 향은 뭐 숙성 이런 뭐 향 이런 느낌은 전혀 없고, 부위가 기름진 부위였는지 아니면 방어가 커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내가 아는 등살보다는 좀 부드러워. 확실히 보리쌈. 이게 보리쌈장 아닙니까? 보리쌈장 레시피도 예전 방어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이거 진짜 맛있습니다. 이렇게 방어 먹을 때는 보리쌈장을 좀 매콤 칼칼하게 해서 먹는 게 맛있더라고. 나는 혼자서 한 500g도 먹을 때. 무슨 마블링이? 이런데 자, 이렇게 특대방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성민식당이었습니다.